자, 2단원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죠, 그죠? 중학교 2학년 때 직선을 공부했습니다. 그때 뭐 기울기라는 녀석도 공부했고 y절편, x절편 그런 거 공부했는데 여기서는 조금 더 심화된 과정으로 직선이 뭔지를 공부해 본 내용이고, 그리고 직선이 어떻게 생겨 먹었냐 그 방정식을 우리가 표현해 볼 건데, 일단 여러분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었냐면, 직선은 첫 번째는 뭐냐면 기울기 m이야. 그래서 기울기를 정확히 먼저 아셔야 되고, 두 번째는 지나는 한 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직선이 하나로 결정되니까, 이 둘 중에 만약에 뭐가 없다, 만약에 기울기가 없네, 그러면 기울기를 구하려고 노력하면 되고, 지나는 점이 안 주어져 있네, 그러면 지나는 점이 뭔지를 고민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직선의 방식 이제 공부해 볼 건데, 일단 유형이 크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죠? 첫 번째는 뭘 알고 있냐면 기울기와 그 다음에 y 절편을 알고 있을 때예요. 가장 쉬운 케이스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기울기가 3이다 그러면 3x로 표현하고 y절편은 2다. 그래서 요 x의 개수가 기울기, 이 녀석은 y절편으로 공부했죠. 그래서 가장 쉬운 케이스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기울기와 이번에 y절편이 아닌 어떤 한 점이 주어진 경우죠. 그래서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간단히 공부해 볼게요. 그래서 직선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렇게 표현되고, 이 친구의 기울기를 우리가 m이라고 세팅하고, 요 점의 좌표를 a, b라고 나서 기울기가 m이면서 a, 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그러면 중학교 때 어떻게 공부했냐면, 기울기가 m이니까 mx 플러스 b라고 놓고, 그래서 요 점을 a, b가 아니라 b가 겹치니까 요 점을 x1, y1 이렇게 세팅해 볼게요. 그러면 요 점이 요 직선이 있으니까 y 대신에 y1을 x 대신에 x1을 집어넣어도 이렇게 식이 성립이 되겠죠. 그럼 요 친구에 의해서 b라는 친구는 요거 좌변 넘기면 되겠죠. 그래서 y1 마이너스 mx1 이렇게 표현되겠죠, b가. 그래서 요 b가 요 b다 보니까 요걸 다시 표현하면 mx b 대신에 요거를 집어넣어 줄게요. 그래서 마이너스 mx1 너부터 쓰고 플러스 y1 이렇게 표현하면, 다시 정리하면 너네들이 m으로 묶일 테니 m으로 묶어서 x 마이너스 x1 플러스 y1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m이면서 이 직선은 이렇게 표현되겠죠. 기울기가 m이면서 어느 점을 지나 x1, y1을 지난다 그러면 x의 부호 반대, y는 부호 제대로 해서 표현하시면 되죠. 아니면 여기 넘기면 y 마이너스 y1 그리고 m의 x 마이너스 x1, 그래서 기울기 m이면서 x1, y1을 지나요. 둘 다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는데 y는 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게 넘어와서 x 부호 반대 y 부호 제대로 하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해 가시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조금만 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그래서 이런 직선이 있어요. 기울기가 2이면서 어느 점 1,3을 지나는 직선이 있더라. 그러면 우리가 증명했으니까 기울기 2배 x 대신에 부호 반대, y 대신에 부호 제대로 해서 다시 표현해주면 2x에 너네들이 곱해 3 더해지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직선을 표현하시면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보시면 되고, 세 번째 유형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뭐냐면, 두 점을 알고 있을 때 x1, y1, x2, y2 이렇게 요 점과 요 점, 두 점을 알고 있을 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에서 간단히 예를 들어 볼게요. 그래서 요 점의 좌표를 1,2로 잡고 요 점의 좌표를 3,7 정도로 잡아볼게요. 그러면 이미 우리가 점은 두 개나 알고 있으니 뭐만 구하면 돼요? 기울기만 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울기는 우리가 공부했듯이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요거 세모는 고2 과정에 쓰는 그 기호이긴 한데 그냥 증가량이에요. 그래서 그냥 귀찮아서 그냥 x의 증가분의 y의 증가량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럼 x의 증가량은 이렇게 두 점을 봤을 때 요렇게 축과 평행하게 잘랐을 때 요게 x의 증가량이겠죠. 그래서 x 증가량 이거 3이죠. 너는 1이고 그래서 여기서 여기 뺀 게 x의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여기서 여기 빼면 되겠죠. 요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얼마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돼 2분의 5인가요? 2분의 5로 표현되겠죠. 그럼 기울기가 2분의 5니까 y는 기울기 2분의 5를 구했고 그 다음 지나는 한 점 뭐 요 점을 넣어도 되고요. 요 점을 넣어도 상관이 없겠죠. 나는 요 점이 더 마음에 드네. 그래서 x의 부호 반대 y 부호 제대로 해서 어찌됐든 이 두 개 중에서 모르는 거 한 개를 우리가 구하려고 노력해 본 다음에 관계식을 완성시켜주면 됩니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네 번째가 뭐냐. 네 번째는 절편이 주어진 경우거든요. x 절편과 y 절편이 주어진 경우인데 얘도 두 점 우리가 잡아놓고 기울기만 구하시면 되긴 되는데 요거는 조금 더 특수한 형태니까 조금 이따가 다시 제가 한번 증명해 드리고 그 관계식을 외우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결국 직선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랑 뭐 기울기랑 지나는 한 점 그 두 개 가지고 직선의 방식을 완성시키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자 넘어갑시다. 자 1번입니다. 이 두 점을 지나고 이 두 점을 연결한 이 중점을 지나고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직선이에요. 그럼 중점을 M으로 잡으면 너네들이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점 좌표는 더해서 반 1, 더해서 반 5인가요? 1,5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3 음수니까 대충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y는 마이너스 3배 요 점을 지나요? 그럼 요 점은 그지? x의 좌표는 부호 반대 y 좌표는 부호 제대로 해서 정리해주면은 간단하게 1번 문제가 완성이 되겠죠. 됐죠? 자, 2번입니다. 자, 2번 볼게요. 두 개의 점 A점, B점을 지나고 선분 AB를 3대2로 내분한대요. 그러면 3대2니까 대충 여기쯤에 있나요? 그 점을 P점이라고 놓으면 요게 AP가 3대2의 내분점, 요 점을 지나고 또 어떤 점을 지난대요, 그죠? 직선의 방정식. 그럼 내분점 공식에 의해서 3대2 둘이 더하고 너도 둘이 더하고 얘가 먼저죠, 그죠? 얘가 먼저지, 그지? 너네들이 곱하면 6 x끼리 곱하면 플러스 14 이렇게 표현될 거고 y끼리 끼리 그 다음에 너네들이 곱하면 마이너스 6 요게 내분점 공식이네요. 그러면 다시 한번 표현하면 P라는 점은 4, 마이너스 30인가요?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P라는 점이 4, 마이너스 6이에요. 그리고 어떤 직선이 있대요. 요 내분점을 지나면서 요 점을 지나면서 또 하나의 점이 주어져 있는데 그 점의 좌표가 5,2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공부했듯이 요 두 개의 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뭐랑 뭐 한 점은 지금 두 개나 주어져 있으니까 기울기만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울기는 x의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그래서 여기서 얘네 둘이죠, 그지? 얘네 둘. 여기서 여기 빼면 x 증가량 1분의 y도 여기서 여기를 빼야 되겠죠. 기울기가 8이나 되네요. 그래서 y는 기울기 8배에 난 요 점이 마음에 들어. 그래서 x의 부호 반대 y 부호 제대로 해서 정리해주면 너는 8x 마이너스 38인가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요 직선의 방정식을 간단하게 마무리 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연달하시고 37번 317번서부터 몇 번까지 319번까지 세 문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다시 4번 보세요. 이제 요 페이지 259쪽 넘어와서 4번 보시면 이 절편이 주어져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어디시냐면 여기가 되겠죠. 4번. 그죠? 여기 아닌가요? 어디지? 여기, 그지? 여기 4번. 절편이 주어져 있는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꽤나 번거롭네요. 자, 그래서 그림을 이제 한번 표현해 보고, 그 다음에, 조금 우리가 알기 쉬운 형태로 좀 바꿔볼 거예요. 그래서 x절편이 a. 여기 a, 0. 절편이 a니까, y절편은 b. 라고 해서 a, b를 양수로 주면, 요 직선 하나가 완성이 되겠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only 한 개니까.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울기를 볼 거야. 그래서 기울기를 보면 기울기는 요 점에서 여기로 가는 거죠. x의 증가량은 마이너스 a분의 y 증가량은 b라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울기 이렇게 표현할 거고 너가 y 절편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럼 이 친구에서 이제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이 상태로 이제 봐도 되는데, 그냥 그림 그려서 판단하면 되는데, 우리가 요거를 화면적으로 좀 표현해 보면은 양변에 b로 나눠줘요. b로 나누면 너는 b분의 y. 됐죠? 너도 b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a분의 x를 좌변으로 이항을 시킵니다. 그리고 너도 b로 나누면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x 절편이 a이고 y 절편이 b인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자, 외우는 방법은 x 절편 밑에 x값 밑에 x 절편이 들어있고 y 밑에 y 절편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반드시 1로 표현돼야 됩니다. 이건 기억하시고, 그쵸? x절편, y절편 밑에 깔아준 다음에 1로 표현하는 게 절편을 갖고 있는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3번으로 넘어오겠습니다. 3번으로 넘어오시면 뭐라고 표현됐냐면 x절편의 6, y절편의 마이너스 2. 대충 그려볼까요? x절편의 6, y절편 마이너스 2. 그래서 x절편의 6, y절편의 마이너스 2. 요렇게 직선이 지나간대요. 그러면 이 직선을 표현해보면 x절편이 6이야. 6분의 x고 y절편 마이너스 2니 그럼 y 밑에 들어가 있어라! 라고 해서 이 친구가 절편을 갖고 있는 그런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죠. 그러면 이 직선이 어디를 지나냐면 a, 마이너스 1. 그냥 여기다 쓸게요. 그죠? a, 마이너스 1을 지나고 또 하나가 4, b를 지난대요. 이렇게. 그러면 결국은 이 두 점도 이 직선 위에 존재하는 점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성립이 되겠죠. 그래서 x 대신에 a를 y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표현되나요? 죄송합니다. 양변에 6을 곱하면 a는 죄송합니다. 6 곱하면 더하기 3. 그래서 이런 식으로 a 값이 결정이 되겠죠. 됐죠? 그 다음 b도 마찬가지예요. 4,b가 지나니까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4,b를 지나니까 x의 4를 6분의 4, y의 얼마를 b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b 라고 해서 양변에 2 곱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뭐 계산값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할 테니까. 자, 그래서 보면 되고, 만약에 유직선이 기억이 안 나면 얘 기울기 얼마예요? 여기서 일로 가면 x 증가량은 마이너스 6 분의 y 증가량은 마이너스 2겠죠? 그럼 이 친구가 기울기가 3분의 1이니까 y는 3분의 1x에 y절편 대놓고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느 점을 지나? 이 두 점 지나요 해서 집어넣어 상관이 없는데, 그지? 조금 복잡할 수 있으니까 요 공식은 꼭 기억해서 숙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끊어서 갈까요? 밑에 320번 그리고 321번 이 두 문제를 풀고 다음 문제를 접근하시면 돼요. 자, 4번 보겠습니다.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 그래서 보다시피 세 점이 이 직선 위에 존재한대요. 그럼 뭐 푸는 과정은 간단하죠.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내용들이니까. 이 직선 위에 임의의 두 점을 잡아서 기울기를 구해도 그 기울기는 동일하겠죠. 왜? 그냥 그 직선은 직선 하나로 결정될 테니까. 그래서 A, B 두 점을 잡아서 만든 이 직선의 기울기를 먼저 볼 겁니다. 그럼 기울기는 x의 증가량 여기서 여기 빼면 2분의 y의 증가량 여기서 여기 빼면 3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이 직선이 어느 두 점을 잡아 만든 기울기가 2분의 3일 테니까 이번에는 파란색을 해볼까요? BC를 잡아서 만든 이 기울기도 기울어진 정도도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를 뺄게요. 저는 문자에서 숫자를 빼는 게 계산이 편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를 뺐으니 x도 y도 여기서 여기를 뺍니다. 이렇게 돼서 너네들이 같아요로 보시면 되고, 아니면 a랑 c를 가지고 이렇게 그지 두 점 가지고 기울기를 잡아도 기울기는 무조건 2분의 3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계산만 잘 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양변을 역수일 때 그냥 이 크로스로 곱하자. 뭘 역수야 이 아저씨야, 그지? 곱하면 3배 a 빼기 1 여기는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되겠죠. 됐죠?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 이제 A값 목적이니까 양변에 3으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1을 옮기면 간단하게 A값이 결정이 되겠죠. 3분의 1인가요? 그렇게 해서 A값을 쉽게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세요. 만약에 문제가 여기를 이 X좌표 요 1을 3이라고 문제를 바꿔볼게요. 그럼 3으로 바꾸면
A점, B점 가지고 만든 직선의 기울기가 여기서 여기 빼면 뭐가 되니? 분모가 이렇게 0이 나옵니다. 그럼 수학에서 분모가 0이 되는 건 모순, 불능이라고 공부했죠. 그럴 일이 벌어질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식으로 이해 못하는 거는 그지? 뭘로? 그래프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림을 다시 그려보셔야 돼요. 식에 대한 어떤 한계점이 드러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다시 그리면 너네들이 같기 때문에 그러면 그림은 이렇게 생긴 친구란 소리죠. A좌표가 대충 여기쯤에 있는 거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3,2 B는 어디 있어요? B는 3, 마이너스 이렇게 생긴 친구예요. 그러면 X좌표가 지금 같은 게 눈에 들어오죠. 그럼 결국 이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3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C점의 좌표가 A, 마이너스 2야? 그럼 얘가 이 밑에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지? A도 얼마? 3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왜? 이 직선 위의 모든 점들은 X가 3일 테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러면 왜 이 식에 대한 한계점이 보이는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무한대라는 개념 때문에 그런 건데, 만약에 직선이 이렇게 표현되면은 이 직선은 기울기가 1인 직선이죠. 그죠? 반띵한 거. 일사면을 반띵한 직선. 그럼 이렇게 또 그 녀석의 반이면 기울기는 2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 너의 또 반이 이렇게 해서 기울기 4일 거고 또 반은 8일 거고 16일 거고 계속 2배씩 올라갈 거 아니니? 그러면 그래프의 직선은 점점점 Y축에 근접하게 돼요. 그러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이 Y축과 평행할 때는 이 그래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지금 말한 이 순간에도 커지는 무한대라는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무한대라는 개념은 고2 때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 빼서 0이네 그런 특수한 케이스에는 이런 직선이구나, Y축이랑 완벽히 평행하니까 기울기를 정의할 수 없구나, 그 정도만 기억하시고 그림 다시 그려가지고 이 직선의 방정식을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죠? 자, 보시면 되고, 이런 좀 특수한 케이스니까 잘 안 나오긴 하는데 혹시나 골탕 먹을 수 있으니까 기억은 꼭 해두세요. 그래서 322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5번은 일단 간단하게 좀 개념 설명 먼저 하고 문제 좀 접근해 볼게요. 이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삼각형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너는 A, 너는 B, 너는 C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어떠한 직선이 이 A점을 지나면서 이 삼각형을 정확히 넓이를 반띵한대요.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라는 친구를 우리가 이해해보면 되는 건데, 넓이는 어쨌거나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러면 이 점을 지나서 BC를 만나게끔 어떻게 그어도 높이는 같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그어볼까요? 그러면 얘나 높이는 이 두 녀석의 밑변의 수직거리니까 얘는 무조건 이 높이 요만큼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이 높이까지 갖게 되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결국은 이 두 삼각형은 밑변만 같으면 되니까 이제 이 BC에 어디를 지나는 중점, 요 점을 지나는, 그래서 너네 둘이 같게 만들어주면 두 개의 삼각형의 넓이는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국은 A를 지나면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반띵해. 그럼 너의 마주보는 대변에 중점을 지나버리면 밑변도 같을 테니까 넓이는 같을 수밖에 없더라. 쉽죠잉? 그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그러면 A점의 좌표를 좀 체크를 하면 A점은 마이너스 2,4, B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2, C점의 좌표는 3,4로 표현되어 있죠. 자, 그럼 우리는 M점만 구하면 되죠. M점, 요점. 자, 요점의 좌표는 여기다 뽑아볼까요? 둘이 더해서 반이니까 1, 둘이 더해서 반이니까 3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끝났죠? 왜 끝났어? A점, 요점의 좌표도 알고 요점의 좌표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기울기만 잡아주시면 되죠. 그래서 기울기는 M이야. 기울기 M은 여기서 여기 뺀 3분의. 그럼 여기서 여기 빼야 되겠죠. Y좌표도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3분의 1을 가지면서 난 요점이 마음에 드네. 그래서 X의 부호 반대, Y의 부호 제대로 해서 정리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삼각형을 우리가 알아봤고 사각형을 좀 볼게요. 요런 직사각형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래서 ABCD가 있을 텐데 문제에서는 이제 이렇게 밑에 있는 얘기를 간단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직선을 띡 그어서 이 직사각형을 또 넓이를 반띵을 하고 싶대. 그럼 여러분 뭐가 이제 눈에 들어오냐면 처음에 그을 때 이렇게 반띵이 되면 너네들이 같아지는 게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그어버리면 이 위에 거랑 아래 거랑 같기 때문에 같게 되겠죠. 그러면 어디를 지날 수밖에 그 직선은 이 점을 지날 수밖에 없는데 이 점이 누구냐면 대각선의 교점이에요. 좀 지워볼게요. 대각선의 교점이고 그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면 왜 두 사각형이 정확히 넓이가 반띵되는지를 보여드리면 이 점을 지난다 가정해 볼게요. 이렇게 그어볼까요? 됐죠? 그러면 이 친구는 무조건 합동일 테니까 넓이는 같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돼. 그러면 요 각을 편의상 알파로 주면 너도 알파인 게 눈에 보이죠? 왜? 막꼭지각. 그 다음에 요렇게 제곱자 모양이니까 여기가 베타면 여기도 베타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직사각형은 대각선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역시 평사의 성질, 대각선이 서로 다른 이등분 하겠죠. 그러면 요 도형과 요 도형은 합동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원래 또 넓이가 같았으니까 똑같은 걸 뺏어 먹으면 너랑 너도 같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이해 가시죠? 색칠 공부 좀 해볼까? 요렇게 같을 것이고, 됐죠? 그 다음에 요렇게 같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너색의 주황핑크 하늘, 주황핑크 하늘 그런 식으로 해서 대각선의 교점만 지나면 되는구나 라고 판단해가지고 밑에 유제들을 풀어보시면 좀 쉽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323번서부터 그 다음에 325번까지 세 문제를 풀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6번 문제 역시 간단해요. 이렇게 직선이 표현되어 있고 이런 표현 방법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일반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표준형은 y는 mx 플러스 n. 그래서 기울기와 y 절편이 바로 보이게끔 만든 건 표준형이라고 하고요. 이제 그 뒤에 직선, 요거 끝나면 얘들아, 이거 지금 직선이구나. 죄송합니다. 그죠? 뒤에 가면은 일반형에 대해서 공부하게 돼요. 그래서 일반형 싹 다 넘긴 거. 자, 그랬을 때 1번, 요렇게 부호에 대해서 결정돼 있을 때 이 녀석이 과연 몇 사분면 지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분면에 대한 판단은 여기서 볼까요? 사분면에 대한 판단은 순서가 있어요. 어떤 순서가 있냐면 첫 번째는 뭘 보냐면 y 절편을 먼저 봅니다. y 절편을 보고 두 번째는 뭘 봐? m이야. 기울기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y 절편 먼저 찍어 놓고 기울기 양수면 위로 올라가는 증가, 기울기 음수면 밑으로 내려오는 감소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하시면 간단합니다. 그래서 y절편과 기울기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친구를 표준형으로 바꿔줄 거예요. 표준형으로. 그러면 너네 둘이 넘겨서 b로 나눠줍니다. 괜찮죠? 이 정도는 그지? 너네 둘이 나눠서 나만 잘하면 되죠. 그죠? 너네 둘이 넘겨서 b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게 돼? 너는 기울기고 너는 m이야. 기울기고 너는 y절편인 걸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여기에다가 이제 절편 먼저 찍어 놓고 기울기를 판단해 볼 건데 y절편은 너죠? 그러면 BC에 대해서 나눠져 있단 말이야. 일단은 그러면 BC 곱한 게 양수니까 나눈 것도 양수겠죠. 왜? 어차피 B랑 C는 뭐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들은 부호가 같은 풀풀이거나 마마이니까 나눈 것도 동일하게 부호가 따라갑니다. 그러면 너는 마이너스니까 요게 양수니까 y절편 음수니까 여기쯤에 하나를 찍어 두시고 그 다음에 요 친구가 그지 결정돼 있죠? 기울기는 AB에 대한 관계인데 얘는 AC에 대한 관계예요. 우리는 뭘 알아야 돼? AB에 대한 관계를 알아야 된다. 즉 AB가 곱한 게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단해야 돼요. 근데 가만히 보면 AC, BC 그럼 얘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한 번은 C에다가 A를 곱하고 한 번은 C에다가 B를 곱한 거죠. 그러면 말 그대로 AB의 입장에서 C 곱하고 B, 그지? B에다가 또 C를 곱한 거니까 AB의 부호는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A가 플러스고 B가 플러스라면 동일한 C를 곱했기 때문에 C도 양수여서 풀풀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B가 음수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얘네들이 부호가 다르면 동일한 C를 곱했는데 이 부호가 똑같이 나올 수가 없겠죠. 이해 가시죠? 이렇게 되면 C가 양수란 얘긴데 C 양수 여기다 계산해 버리면 음수가 나오겠지. 아, 결국 A랑 B의 부호는 뭐였더라? 풀풀이거라 마이너스 똑같은 부호이더라. 부호 같으니까. 그러면 A랑 B랑 부호 같으니까 그지? 둘이 곱한 건 양수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B분의 A 나눈 것도 양수인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기울기는 음수고 기울기가 음수면 어떻게 돼요? 그림이 이렇게 밑으로 기어 내려가겠죠. 그래서 1, 2, 3, 4, 4분면인 건 아시죠? 그래서 2, 3, 4, 4분면만 지난다는 얘기죠. 자, 2번입니다. 2번은 더 쉬워요. 왜? BC에 대해서 또 양수네. BC가 양수면 너 나눈 거 양수 마이너스 음수네. 그 음수니까 또 여기다 찍어볼까요? y절편. 그 다음에 A, B 나눈 게 음수. 곱한 것도 음수니까 음에서 음 곱하면 양수겠죠. 양수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겠네요. 그래서 1, 3, 4, 3면 진행이 됩니다. 2번 같은 경우에 3번을 볼 건데 3번은 보세요. 3번은 B가 0이라고 먼저 표현돼 있네요. 그럼 B가 0이면 요거 보다시피 분모에 B가 들어가 있죠. 근데 B가 0이니까 B로 나눌 수 없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는 뭘로 풀어라? 원래의 그래프, 원식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럼 B가 0인 녀석을 다시 써보면 지워볼게. 이제 필요 없으니까 B가 0이면 얘가 0이겠죠. 얘가 0이면 너네 둘만 남아서 X라는 친구는 뭐분의 뭐 마이너스 A분의 C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좀 특수한 형태죠. 그러면 AC의 부호가 양수니까 너는 뭐라는 걸 알게 돼? 음수라는 걸 알게 되고 음수면 이렇게 잽싸게 하나 쓰지 뭘 이런 식으로 너를 그려서 3면을 판단해라. 그럼 X는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는 여기쯤에 그려지겠죠? X는 마이너스 2 그런 식으로 해서 2, 3, 4면만 지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나눌 수 없으면 원래의 식으로 판단하는 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밑에 326번 그리고 327번 두 문제를 풀고 여기 소단원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